아니죠. 예, 또 건강을 위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도 아니죠. 예, 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라면 예를 들면 뭐 좋은 음식이라고 다 내 몸에 맞는 건 아니죠. 단백질을 제한해야 돼. 고기만 퍼마신다. 이건 아니라고. 단백질 섭취해야 되지만 뭐 신부전이나 이런 통풍한다는 조금 단백질 제한을 하거든요. 신체적 노화를 늦추게 매시간 고강도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오르면 여기부터 하지 말고요. 빨리 끝나려면 36번부터 합니다. 105페이지. 105.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선생님 열이 날 때 선생님이 차가운 물이나 얼음 안 한다고 그랬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거나 혈압이 높거나 낮으면 목욕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먼저 해요. 105페이지. 다음 중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해야겠고 소염 진통제는 식후에 복용한다. 이거는 왜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위장장애 먹어요. 그래서 식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 복용하고요. 약 복용을 잊었는데 생각난 즉시 복용할 수도 있고 뭐 30분 있다가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오히려 먹지 말고 식사하시고 나서 30분 있다가 아침 거는 먹지 말고 그래서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이건 아니죠. 선생님 이제 그 의사들이 이 사람이 약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경우 약을 바꿉니다. 지금 현재 처방을 먹어야죠. 뭐 아깝다 그래서 그 정도부터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잘못 복용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경관 영양을 아는 대상자의 구강 관리를 하는 이유. 그래서 콧줄을 꼈을 때 구강 관리를 해야 되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입안이 걸로 물을 안 먹게 돼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5번이죠. 5번. 경관 영양을 아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영양액 주머니는 매회 받았다 그럽니다. 매회.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그릇 닦는 거나 똑같은 거죠. 네, 세척하는 거죠. 구토를 하는 경우는 그냥 무조건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해야 된다. 영양액은 이걸 10ml 주사기가 아니라 50ml. 영양액은 빨리 100ml 막 그렇게 되면 역류할 수도 있고 설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콧줄은 코에서 위까지 꽂기 때문에 위로 음식이 가기 때문에 50ml 이상은 안 주는 게 좋아요. 50ml 미만으로. 영양액이 중력에로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4번이죠.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보다 높게, 그쵸? 그래야지 흘러 들어가니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가루약은 물에 개어서 또 그 숟가락은 건조한 걸 갖다가 물을 넣어갖고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물에 씻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균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머리를 뒤로 젖히면 큰일 나죠. 미를 때 기관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가루약은 분사됩니다. 입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퍼지니까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어요. 틀렸고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이거는 혀 밑에 녹여 먹게 하는 게 뭐죠? 그걸 서방형이라고 해요. 서방형.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트로글라이세린. 우리가 협심증 환자는요. 여기 혀 밑에다가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여기다 입에 대고 만약에 갈아서 먹으면 분사되면 금방 뭐 안 아플 수 있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성 통증을 맞는 사람이 약을 먹는다 이러면 그 알약을 갈지 않아요. 그게 서방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탕을 지금 먹는데 우두둑 깨물면 그때는 달죠. 예? 근데 이거를 입에 넣고 계속 오랫동안 그러니까 깨물지 않으면은 유지가 되죠. 단계. 똑같은 거예요. 서방형도.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나 이렇게 나이트로글라이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깨부시지 않고 가루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아픈 게 좀 유지가 되죠. 그냥 쭉 끝까지. 예, 그게 서방형이라고 해요. 서방형. 예, 그래서 가루약을 혀 밑에 녹여 가루약을 혀 밑에 넣을 수가 없고 가루약이 아니라 알약은 너무 양이 많을 때 이상에 나누어서 먹어라. 이렇게 틀렸고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러녹인 이 가루약은 잘 또 완전히 못 먹고 이럴 때는 또 아니면 물에 개었으니까 그 뭐야 주사기에 들어가는 물에 개인 거는요 용량이 적은 거 용량이 많은 거는 조금 없어도 괜찮아. 근데 용량이 적은 거는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사기에 물에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너무 모르면 어떻게 해라? 김준에 써라. 김준에.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41번 안녕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거. 안녕고랑 안약 있고 안약은 어디? 하부 결막량 여기보다는 중앙에 약간 바깥쪽으로. 왜 그럴 거야? 여기가 또르륵 해갖고 여기 비루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너무 중앙보다 앞쪽으로 하면은 금방 들어가니까 코 속으로 들어가서 약물이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약간 하부 결막 이게 하부죠 하부 여기 밑에 그래서 중앙보다 약간 바깥쪽에 물을 넣고 빨리 여기를 비루관 비자가 코비자고 눈물루자예요. 거기를 꽉 막아라. 그래야지 약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안녕고는 하부 결막낭에다 넣지만 내가 그 인지가 있어야지. 누나를 굴려라. 왜 약이 퍼져야 되니까 연고니까 끈적끈적하잖아요. 거기서 또 나온 문제가 뭐냐.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뚜껑을 열면 안녕고는 스르륵 그냥 나오죠. 그거를 멸근 거즈로 닦거나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하부 결막낭 및 안쪽에서 바깥쪽.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어요. 중이염. 귀는 바깥 귀는 웨이브입니다. 왜? 바깥 외자를 써요. 중간의 귀는 중이야. 저 안에 있는 귀는 내이라고 해요. 깊숙이. 내이는 보통 전정관,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약을 넣는데 찬거를 넣으면 뭐라 그랬어요? 구토나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약이 그 내 몸 정도의 그걸로 좀 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온수에 약간 추우면 대부분 이제 상온에서 보관을 하는데 너무 여름날 너무 더우면 그게 상할까봐 이제 냉장고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냉장고가 2도에서 5도인데 그냥 갖다 놓으면 막 굳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온수에 약간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에 약간 넣어서 사용하거나 손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귀약은 귀박기를 후상박 뒤로 위로 그쵸? 그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조절기를 잠그는 거는 콧줄도 조절기를 잠궈야 되고 잘못되면 이거는 이제 그 정맥 주사죠. 정맥 주사는 이것도 9% 오른다는 거 터졌다는 거지. 혈관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조절기를 잠그고 선생님은 빼지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시설장에게 알린다. 이래서 수액 조절기는 여러분이 잠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 또 44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것. 여러분은 휠체어를 이동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앉으려면 건강한 쪽으로 돼야겠죠? 네? 그래서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기는 게 아니라 왼쪽이죠. 건강한 쪽. 휠체어 의자 끝에, 선생님 의자 끝에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야지. 한 5m도 옮긴다 이래도 이렇게 하면 넘어지면 큰일 나죠.
이제 다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힘들어도 뒤로 끝자락에 놓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잠금 장치를 풀면 안 되지. 그게 굴러가니까. 그래서 틀렸고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90도로 변기에 앉히는 거죠. 4번이죠.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화장실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응급배 요거 눌러라. 그래서 화장실 갈 정도의 사람은 인지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45번.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아니죠. 여름에도 홀딱 덮고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침상 머리에서 머리를 감아도 여름에도 미지근한 물로 감아도 감기 걸려요. 그래서 금방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기저귀를 사용해도 이게 뭐냐? 선생님이 자립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저귀까지는 채우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침상변기로 옮기고 침상변기에서 안 돼.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동변기에서 또 업그레이드 되면 화장실로 자꾸 자립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번을 얘기하는 거고 둔부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라요. 마른 수건으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물기가 있는데 그냥 기저귀를 끼면 안 되겠죠. 말고 물티슈로 그래서 물티슈를 많이 닦는데 그게 마른 수건으로 닦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운다.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우리는 뭐예요? 발적이 보이면 두드려죠. 네? 두드린다. 마사지 두드린다. 그래서 마사지 해준다. 네, 그래서 또 틀렸어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46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 대상자의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욕창 예방이죠. 욕창 예방. 그러면 체위 변경은 언제 합니까? 침대에 오래 누워있어요. 네? 침대에 오래 누워. 오케이. 그 다음에 2시간이 한 번씩. 네, 또 체위 변경은 왜 하나? 욕창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관절 건축. 그렇지. 관절 구축. 왜냐하면 계속 한 자리로 누워 있으면 혈전이 생겨. 그래서 한쪽이 부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는데 가래가 안 나오면 체위 변경을 하면서 가래를 뱉으라고 그랬어요. 한쪽으로만 이러다가 뱉어지잖아. 또 그럼 이쪽으로 체위 변경을 해서 캑캑 뱉어요. 그래서 혈전 예방 관절 구축. 그 선생님들이 아는 건 자꾸 욕창만 얘기하죠. 욕창 이제 최고로 욕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절 구축.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요. 그래서 혈액이 멈춰요. 거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한쪽이 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침을 가래를 뱉어내려면 체위 변경을 해서 가래를 뱉어내라. 근데 특히 가래를 뱉어내려면 물을 많이 줘서 묽게 해갖고 가래를 뱉어라 이랬어요. 가래가 제일 힘들어요. 예, 여기가 꼭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면 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간격으로 재면서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2-3시간에 한 번씩 그 유치도뇨관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나를 보여요. 소변 주머니를. 근데 만약에 연결관이 꼬여 있으면 내려오지 않죠. 그럼 역류해서 뭐가 생겨요? 네? 뭐가 생겨요? 네, 신장으로 가요. 신장염 생겨요. 이 독이에요. 독. 암모니아수 냄새가 나냐면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 비대도 생겨서 자기가 수술을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소변을 빼내는 걸 알려준다고 그랬잖아. 네. 예? 왜? 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프니까 힘을 주면서 소변을 못 보는 거야. 그럼 독이 쌓여 있단 말이야. 그럼 역류해서 방광에서 얼루가 신장으로 간다는 거죠. 독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두죠. 낮게. 네. 그 다음에 유치노령안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고해야 되고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이건 수술할 경우에 유치노령안 끼고 있으면 돌아다닐 수 있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에는 보여주고 이제 보고하고 버려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다. 혈액 응고 장애 그래서 혈전약을 많이 먹습니다. 혈액 응고가 안 되게. 예. 대상자의 칫솔 이건 엄청 나오는 거야. 칫솔질을 해야 돼. 그렇지만 치실을 사용하지 말는 거야. 치실을 사용하면 줄줄 새. 예. 많이 그래. 10년 이상 선생님 먹은 사람 되게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그럼 줄줄 새요. 그럼 다시 병원에 입원해요. 제일 많이 관건이면. 근데 혈액응고 장애인 혈전약을 많이 먹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뭐가 뭐죠? 골다공증 걸려. 혈전약을 먹게 되면 혈액 계속 먹게 되면 골다공증에 걸려.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약을 먹게 돼도 아니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어도 골다공증이 심해. 그러니까 혈전약을 뭐 아스피린 이런 거 계속 먹게 되면 좋은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들? 아니 뭐야 운동해야지. 혈전이 안 되게 하려면 기름이 빠지려면 이제 선생님들 이제 시험 실습 나가면 좀 까서 답서. 그러니까 매일 내가 몇 회 풀라 이러면 선생님 푸셔야 돼.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돼. 책을 보라고 책을. 그래서 칫솔 뭐가 단단한 칫솔에 치약을 두툼한 건 아니죠. 네. 그 그림도 나왔어 시험에.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니 잇몸에서 치아 방향이죠. 칫솔로 치아 부용은 아니라 혀의 깁스가 깨끗거리겠죠. 깁스하지 않게.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 이건 아니고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그러니까 우리가 매 끼마다 3분 뭐 이빨을 닦지만 잠자기 전에도 한번 닦으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하게 합니다. 5번. 근데 뭐 안 하려고 그러지 뭐 귀찮아하니까. 5번이고요.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치실을 하지 않게 자기 전에도 한번 하면 여기가 잇몸이 이런 데 튼튼해지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삽니까? 아니요. 의치는 쿠백대에 담가요? 의치는 어디에? 찬물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에 씻어 헤어드라이 미쳤군요 이거는.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 밀어서 끼웁니까? 아니요. 어떻게 끼워요? 검지로 사용해서 네. 위에 먼저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죠. 아닌가? 맞아요. 맞죠? 이걸 이렇게 빼. 이렇게 빼고 이거는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러면 시험은 안 나왔는데 하여튼간 알아서 하세요. 이빨. 그리고 제일 쉬운 거는 어르신이 빼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더 잘해. 아이 뭐야 창피하게 막 이래. 네. 그래서 그분들도 손을 닦고서 빼셔야죠. 그 다음에 50번 왼쪽 혓말이 대상자의 통로곡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목욕 직후 변기 안전 대변을 보게 한다. 목욕전. 이거는 목욕 전에. 예, 왜냐하면 이완이 되면 예를 들면 물속에 들어간다. 이완이 되면 거기서 대소변을 봐. 그래서 미리 넣고 목욕통에서 5분, 욕조에서 5분 나와서 2~30분 목욕하잖아요. 그래서 목욕 직후가 아니라 목욕 의자 높이나 욕조 통 높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야. 같은 높이로 한다. 목욕 의자 높이나 욕조 통 높이는 같은 높이로 한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틀린 거죠. 낮게 한다 그래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머리는 욕조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감고요. 혈액 순환을 위해 몸의 말초에서 중심 부위, 발끝에서 허벅지, 손끝에서 어깨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중심, 정맥 중심으로 닦는 게 좋습니다. 틀렸고 목욕 후 어지러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혈관이 이완되거나 이러면 어지러워. 그래서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목욕을 한다고 하면 1시간씩 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그냥 쉽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왼쪽 편말이 대상자의 51번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 이거는 하의나 상의나 똑같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고 무릎으로 항상 여러분은 마비된 쪽 발을 지져야겠지. 쑥 내려가니까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그 다음에 그렇죠.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이거는 뭐야? 먼저 벗기는 거는 뭐야? 건강한 쪽이잖아.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불편한 쪽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의나 하의는 똑같죠. 답은 5번이다. 그림과 같은 자세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엉덩 관절이죠. 아무리 우리가 앙와이 앙 우러러볼 와 누우라 짠데 이렇게 선생님 만약에 2시간 동안 계속 누워있어 허리 아파.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엉덩 관절 구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다리를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나와서 엉덩 관절이 구축된다. 그래서 그때 또 체위 변경을 2시간에 다른 체위로 변경해 주는 거지. 다른 체위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3번입니다. 이거는 뒤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돌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돌려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2번이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54번입니다. 옮길 때 2명의 요양보사.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웃기는 게 원래는 남자가 좀 힘이 센 사람이 뒤에 서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바꿔댔어. 그쵸? 네. 그래서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54번. 아닌데 3번이. 아니. 미안해요. 네. 내가 돌았어요. 겨드랑이와 팔. 넓적다리와 종아리. 이게 원래는 우리는 영어로 배웠거든요. 리비안가, 티비안가 막 이렇게 배웠는데 넓적다리를 얘기했는데 넓다리.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병기 또 이동병기에서 휠체어 항상 어떻게 돼요? 건강한 쪽으로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동 방법을 설명해라. 그쵸? 만약에 인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잠금장치지. 잠금장치. 잠금장치를 잠근다. 휠체어에 이건 이동병기를 하려면 타고 왔으니까 발이 바닥에 내려 앉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발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2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그 다음에 건강한 손으로 이동병기의 먼 쪽을 손잡이를 잡게 한다.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 엉덩이 본인이. 그래서 선생님 지지하는 곳은 어디여야 돼? 불편한 쪽을 지지해야지. 요양보사가. 그쵸? 네.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거. 복지 용구를 관리하는 방법을 옳은 거. 대회 감지기 어떻게 이거 전기인데 자주 이거 세탁하여 말리는 건 아닙니다. 휠체어는 흐르는 물에 씻어 건조시킨다. 맞아요? 알코올로 하라고 그랬죠. 이동욕조는 사용 후 열탕 소독하여 보관한다. 아니죠. 반복이 사용이 어려운 요실구 팬티는 이건 빨아서 쓸 수 있어요.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세척이라는 건 닦는 거죠. 네.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답은 5번이죠. 대상자가 사용한 이건 엄청 나온 문제 57번은 네.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 점검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잠금 장치하고 되는 게 타이어 공기압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58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안전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팔이 또 붙잡고 있어야 등도 있어야 되지. 그쵸? 답은 1번이죠. 2번은 옆에가 안 돼 있고 3번도 그렇죠. 이게 동그랗지는 않아요. 4번은 2번 이상한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똑같잖아요.
목욕 리프트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목욕 리프트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 철제로 된 튼튼한 재질,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배터리를 이용하라 그랬어. 전기를 꽂는 게 아니라 물이 또 묻으니까 배터리, 그러니까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하라 이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된다.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건 아니고 혼자서 앉을 수 있는 대상자만이, 그래서 옳은 것은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된다. 콘센트는 저기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하면 전기가 물에 흐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을 옳은 것,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어요? 아니요. 알아서 하세요.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예.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 먹으면 힘이 없어요.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거, 이거는 어떻게 동의 물어보고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5번이죠. 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육류는 숯불에 구워 풍미를 살린다. 숯불은 카요. 네. 탄 거는 암에 많이 걸린다 그랬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고기 같은 게 아질산염 있잖아요. 예? 햄이나 소세지도 구워 먹잖아요. 이런 건 안 좋다 그랬어. 그게 암에 많이 걸린다 그랬어. 아질산염. 염이 소금염자죠. 근데 그게 맛있대. 맛있어요. 동물성 지방 섭취로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혈관 탄력성을 높일 수가 없지. 동물성 단백질. 선생님, 지방이 들어가면 깨지기가 쉽죠. 선생님 만약에 돼지고기를 구웠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굳어요. 그게 혈관에 끼어져 있어요. 그런 기름기가. 그러면 기름기가 깨져 있으면 기름기는 물에 녹을 수가 없어. 뭘로 녹여? 불에 녹여야 되죠. 그 불에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그런 기름기가 있다. 불에 녹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운동을 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시간. 예.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이려면 단백질을 먹으셔야 돼요. 파, 마늘, 양파, 생강 등 향미 채소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구 조건이 뭐예요? 네? 왜 그럴까 이건? 짜게 먹지 말라 이거지. 짜게 많이 먹으니까 이런 걸로 향미를 느끼게 해라. 빨리 찍으세요. 빨리 잘 찍어요. 빨리.